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병풍처럼 펼쳐지는 진성그룹 펜트하우스 70층. 완벽하게 재단된 통유리창은 도시의 야경을 그대로 빨아들였지만 그 화려함은 실내의 냉기 어린 공기를 드지 못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추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 강렬한 색채조차 이 공간의 무채색 분위기에 짓눌려 있었다. 이곳은 강태민의 왕국이자 차유진의 정교한 감옥이었다. 지난 2년 730일 동안 그녀는 이 화려한 유리 감옥의 유일한 수감자였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실내화 소리조차 흡수해버렸고 모든 가구는 그녀의 존재를 허락하기보다 그저 견뎌내는 듯했다. 차유진은 거대한 창가에 서서 도시의 혈관처럼 뻗어나가는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마른 몸을 감쌌지만 그 감촉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 집의 일부 가장 비싸고 조용한 장식품이었다. 시계의 분침이 자정을 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오늘도 그는 늦었다.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놓인 거대한 식탁은 이 결혼의 본질을 보여주는 듯했다. 완벽하게 차려졌지만 단 한 번도 온기를 나누지 못한 식탁. 유진은 그 음식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현관문을 향해 있었다. 기계적인 도어락 해제음이 침묵을 갈랐다. 묵직한 강철문이 열리고 강태민이 들어섰다. 진성그룹의 젊은 총수. 그의 잘 재단된 슈트에서는 값비싼 위스키 향과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풍겼다. 그의 얼굴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함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자의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아직 안 잤나?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저 눈앞의 사물을 확인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음성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며 재킷을 소파 위에 던졌다. 유진이 아침마다 완벽하게 정돈해놓는 그 공간에 유일한 무질서였다. 태민은 아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기다렸어요. 유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면처럼 잔잔했다. 어떤 감정의 파동도 느껴지지 않았다. 태민은 그 목소리의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항상 유진의 이런 점이 불쾌했다.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같았다. 2년 전 몰락 직전의 처가네. 처가를 구하기 위해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인형. 쓸데없는 짓. 태민이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지. 난 당신이 차린 음식 따위 관심 없어.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지만 유진의 표정에는 어떤 균열도 생기지 않았다. 지난 2년간 그녀는 수백 번의 저녁을 준비했고 태민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가하는 일종의 길들이기이자 모욕이었다. 너는 내 아내가 아니라 그저 거래의 산물일 뿐이다. 그는 끊임없이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유진은 대답 대신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너무 깊어서 태민은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침묵이 태민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오늘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다. 이혼하지. 차가운 얼음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소리였다. 태민은 유진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해 보았다. 그녀가 울며 매달리거나 분노하며 소리치거나 혹은 그녀의 아버지를 들먹이며 협박하려 들 것이다.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여전히 정지해 있었다. 유진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가 떠졌다. 그것이 그녀가 보인 반응의 전부였다.
태민은 자신이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빗나간 것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못 들었나 이혼하자고 했다. 그가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그녀의 평온함에 상처를 입은 듯 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요. 그제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유가 뭐죠? 태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유 당신과 나 사이에 이유가 필요했나? 이 결혼 자체가 거래였잖아. 당신 아버지는 회사를 구했고 난 진성그룹의 이미지를 위한 조용한 아내를 얻었지. 이제 그 계약이 끝났을 뿐이야. 하지만 계약 기간은 정하지 않았는데요. 유진의 목소리는 회계 장부를 검토하는 감사관처럼 냉철했다. 당신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최소한 합당한 사유가 필요하죠.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합당한 사유, 태민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카드를 꺼내 그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고 싶었다. 그는 소파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말해주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에 잔인한 빛이 어렸다. 한서희, 기억하나?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톱 여배우 한서희. 태민이 결혼 생활 중에도 공공연하게 연문을 뿌리고 다니던 여자. 언론은 그것을 루머로 치부했지만 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2년간 태민의 모든 것을 분석해 왔으니까. 유진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얼음 밑의 물결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다. 태민은 그녀의 미동조차 없는 얼굴에 만족하며 결정타를 날렸다. 서희 씨가 임신했어. 내 아이야. 그는 내 아이라는 단어에 모든 무게를 실었다. 이것이 그의 승리 선언이었다. 후계자를 얻은 CEO. 조강지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랑과 아이를 택하는 통속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전개. 그는 유진이 이제라도 무너져 내리길 기대했다. 그녀의 절망과 분노를 보고 싶었다. 그것이 그의 승리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더 꼿꼿하게 섰다. 그녀의 눈동자에 잠시 스쳤던 미세한 파동은 사라지고 시베리아의 동토보다 더 차가운 냉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태민을 바라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 혹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듯이. 그렇군요. 유진이 말했다. 그 목소리는 방금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임신 사실을 통보받은 아내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혼이군요. 태민은 할 말을 잃었다. 이건 그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왜 그녀는 절규하지 않는가? 왜 따지지 않는가? 그래, 난 내 아이에게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 줄 거야. 서희 씨는 당신처럼 차갑고 감정 없는 인형이 아니라고. 태민은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고 더 잔인한 말을 뱉었다. 그녀의 가면을 어떻게든 부수고 싶었다. 알겠어요. 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다. 이혼 해줄게요. 그 대답에 태민은 승리감에 도취했다. 역시 그녀는 별 수 없는 여자였다. 그녀의 집안이 몰락한 순간부터 그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안도하며 서류 가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이혼 합의서야. 사인해. 그는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위자료는 업계 최고 수준으로 챙겨주지. 내 아버지가 다시는 내 앞에서 무릎 꿇을 일 없도록 말이야. 지난 2년간 얌전히 인형 노릇 해준 값이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여유가 넘쳤다. 그는 유진이 당장이라도 펜을 들고 그 굴욕적인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친정은 몰락했고 그녀 자신은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였으니까.
강태민은 차유진을 그렇게 정의했다. 그러나 유진은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태민을 그의 오만함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도 체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경멸이었다. 태민은 그 미소에 본능적인 불쾌감을 느꼈다. 왜 안 받아? 더 필요한 거라도 있나? 말해봐. 불쌍해서라도 더 얹어줄 테니. 그는 자신의 불쾌감을 감추려 더 오만하게 굴었다. 강태민 씨. 유진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가 지켜온 마지막 예의 당신이라는 호칭이 사라졌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연민을 담고 있었다. 뭐라고? 태민이 불쾌함에 얼굴을 찌푸렸다. 지금 네 처지 할 소린가? 네가 기댈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어. 넌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거야. 그는 현실을 직시시켜 주려 했다. 실셋 30일. 유진이 조용히 숫자를 읊조렸다. 당신이 나를 이 집에 가두고 나를 무시하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며 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시간이죠.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합의서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다. 하지만 당신은 몰랐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나를 감시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태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무세운, 무슨 헛소리야. 태민이 소리쳤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이 여자는 그가 알던 차유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인형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했어요. 유진이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태민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은 내가 이 펜트하우스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꽃꽂이나 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조소했다. 당신이 한서희와 밀회를 즐기는 동안 난 진성그룹의 모든 것을 해부하고 있었어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진성그룹을 입에 올려. 태민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고함을 질렀다. 넌 그저 내 액세서리였을 뿐이야. 이제 필요 없어진. 이혼 물론 해줘야죠. 유진이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사인을 하는 대신 그것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반으로 찢었다. 태민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리고 또 반으로.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당신 지금 미쳤어. 태민이 경악하며 외쳤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넌 단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거야. 그는 그녀가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스스로 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요, 강태민 씨.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난 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제정신인 순간이죠.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소리 죽인 유령의 것이 아니었다.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익숙하게 몇 개의 버튼을 눌렀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휴대폰 화면을 태민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폭락하는 주식 그래프가 떠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식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태민이 휴대폰을 거의 빼앗다시피 낚아챘다. 자정이 넘은 시간, 장외시장에서 진성그룹의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시작일 뿐이에요. 유진이 말했다. 당신이 내게 이혼을 요구한 순간 당신은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당신의 몰락을 향한 방아쇠를.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집행관처럼 냉혹했다. 태민은 아내의 얼굴과 폭락하는 주식 그래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지난 2년간 자신이 완벽하게 무시하고 경멸했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인형이라고 불렀던 아내의 충격적인 방역이 그의 왕국 한복판에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태민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겨 있었다. 유진은 대답 대신 찢어진 합의서 조각들이 흩어진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글쎄요, 적어도 당신이 알던 차유진은 아니에요. 그녀는 태민을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강태민은 아내의 그 차가운 눈빛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어젯밤 그녀가 보여준 주가 그래프는 분명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일시적인 시장 교란이거나 혹은 그녀가 우연히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하는 것이라 애써 결론 지었다. 그는 이 결혼을 끝내야 했고 이 여자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다시 유진의 앞에 섰다. 어젯밤의 충격은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고 다시금 진성그룹 총수의 냉혹한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그녀의 앞에 내던졌다. 어젯밤 장난은 잘 봤어. 하지만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네 아버지는 여전히 내 손아귀에 있고 넌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나가. 어젯밤 주가, 그건 내 경쟁자들이 벌인 사소한 장난이겠지. 넌 상관없는 일이야. 그는 그녀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랐다. 그는 위자료 액수를 조금 더 높였다. 어젯밤 그녀가 찢어버린 것보다 2배는 되는 금액이었다. 이걸 받고 조용히 사라져. 서희 씨와 내 아이를 방해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이게 네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잡이야. 그는 유진이 이 돈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 확신했다. 유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민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감정이 배제된 유리알 같았다. 어떠한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공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나가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과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어요. 내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녀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발끝으로 밀어내며 완벽한 타인처럼 그를 대했다. 내 변호사하, 태민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네가 무슨 돈으로 변호사를 사지? 내가 네 모든 돈줄을 쥐고 있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차유진, 넌 빈털털이야. 그는 그녀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민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마치 가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태민은 그 오만한 평온함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녀의 뺨이라도 때려서 그 가면을 부수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이 여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조하, 내가 선택한 길이야. 태민이 재킷을 거칠게 여미며 일어섰다. 후회하게 될 거다.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반도 몰라. 넌 이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야.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오늘은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다. 그는 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젯밤의 주가 하락건을 처리해야 했다. 묵직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막을 갈랐다. 강태민이 사라지자 차유진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했다. 7차례 30일간의 연극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무관심하고 공허했던 눈동자에 차가운 불꽃이 튀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정교하게 계산된 전략가의 냉철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아내 차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펜트하우스 가장 안쪽에 있는 서재로 향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서재였다. 벽면을 가득 채운 고전 문학과 예술 서적들. 하지만 유진은 리히터의 그림이 걸린 벽 옆 특정 책 한 권을 당겼다. 전쟁과 평화. 책이 움직이자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책장 전체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숨겨진 문이 드러났다. 문 안쪽은 펜트하우스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이었다. 차가운 금속벽 여러 대의 모니터가 깜박이는 하이테크 통제실. 이곳이 그녀의 진짜 영역, 그녀의 지위, 본부였다. 지난 2년간 강태민의 집 한복판에서 그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며 운영해온 심장부였다. 유진은 편안한 의자에 몸을 묻었다. 그녀는 보안 처리된 위성전화를 집어들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은 한 번만 울렸다. 조 실장. 그녀의 목소리는 펜트하우스에서의 유순한 통화는 완전히 달랐다. 낮고 권위 있으며 절대적인 확신에 차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있는 진성그룹의 내부망 데이터를 바라보며 말했다. 플랜 B는 폐기합니다. 오늘부로 플랜 A, 심판의 날을 실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강태민 총수가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까? 조 실장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마저 감돌았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가 먼저 계약을 파기했어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한서희가 임신했다고 하더군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을 보고하듯 건조하게 말했다. 그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아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죠. 그녀는 헬레나. 지난 5년간 월스트리트와 아시아 금융시장을 공포에 떨게 한 사모펀드 RS 캐피탈, ALS 캐피탈러의 베일에 쌓인 소유주였다. 언론은 헬레나를 기업 사냥꾼, 죽음의 여신이라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 헬레나가 바로 진성그룹의 조용한 안주인 차유진이었다. 2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기업이 진성그룹의 적대적 인수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강태민의 아버지 강 회장은 그녀의 집안을 철저히 짓밟았고 마지막 자비인 척하며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다. 아들 태민과의 결혼. 그것은 그녀의 가족을 살려주는 대가이자야 그녀를 굴복시키는 징표였다. 그들은 유진이 절망 속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유진은 절망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아버지 회사에 충직한 부하들을 규합해 비밀리에 RS 캐피탈을 설립했다. 그리고 스스로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다. 결혼 생활 2년은 그녀에게 완벽한 위장이었다. 강태민이 그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동안 그녀는 진성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모든 비자금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그리고 그의 여자 관계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조 실장, 1단계 즉시 실행하세요. 유진이 명령을 내렸다. 진성바이오의 임상 데이터 조작 증거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단 가장 신뢰도가 낮은 삼류 매체부터 터뜨려서 시장이 혼란스러워하도록 만드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실행한 진성전자 납품 계약건은 어떻게 할까요? 조 실장이 물었다. 어젯밤 유진이 태민에게 보여준 주가 하락은 RS 캐피탈이 보유한 베트남의 핵심 부품사가 진성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된 작은 파문이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강태민은 지금쯤 그걸 경쟁사의 장난쯤으로 여기고 이사회를 소집했겠죠. 그는 아직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몰라요. 그녀는 다른 모니터를 켰다.
진성그룹 이사회실에 실시간 도청 화면이 떴다. 그녀는 강태민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재무이사 박상무. 그에게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전달할 시간이에요. 그가 가진 진성그룹 차명 주식 우리가 모두 현금화해 줄 테니 이사회에서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라고 하세요. 박 상무가 배신할까요?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강 회장의 신복입니다. 유진은 코웃음을 쳤다. 신복은 이익으로 움직이는 존재죠. 강 회장은 늙었고 강태민은 무능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겁니다. 게다가 그가 거절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도 들어놨으니 걱정 마세요. 유진은 화면 속에서 자신만만하게 이사들을 독려하는 강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지난 2년간 죽은 듯이 지내던 그 여자가 사실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던 적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한서희. 유진이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가 정말 임신했는지 아이 아버지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강태민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후계자가 어쩌면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유진은 통제실의 모든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그녀의 손가락 하나에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모욕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서명하라고 내민 것은 이혼 합의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제국에 대한 사망 선고서였다는 것을. 강태민이 펜트하우스를 나선 지 몇 시간 후 서울 강남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르시엘.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부서지는 이 레스토랑은 VVIP들만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었다. 강태민은 이곳을 통째로 빌렸다. 그와 한서희 단 두 사람을 위해서였다. 한서희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대한민국 톱 여배우인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우아한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온몸에서는 곧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크리스털 잔에 담긴 샴페인을 가볍게 흔들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죠. 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이 묻어났다. 그 여자 차유진, 순순히 물러난대요. 어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갔는데 괜히 불안하네. 강태민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거만하게 웃었다. 그는 이미 아침에 겪었던 불쾌함을 잊은 듯하였다. 불안해 서희 씨답지 않네. 그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는데 끈 떨어진 연일 뿐이야. 내가 제시한 위자료에 만족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지. 그는 어젯밤의 주가 하락과 오늘 아침 유진의 당돌한 태도를 자신의 경쟁자들이 벌인 장난과 유진의 객기로 치부해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 이사회에서 전부 정리했어. 사소한 문제였지.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정말이죠. 한서희가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난 빨리 우리 아기한테 완벽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어요. 그 여자 이름이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물론이지. 내일쯤이면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올 거야. 모든 걸 포기하고 돈만 받겠다고. 강태민은 샴페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차유진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고작 하루 이틀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모르는 것은 그가 샴페인 잔을 비우는 이 순간 그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축하의 분위기를 깨는 날카로운 진동음이 울렸다. 강태민의 개인 휴대폰이었다. 이 번호는 극소수의 임원들만 알고 있는 번호였다. 태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김비서. 내가 오늘 저녁엔 방해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김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총수님, 큰일 났습니다. 베트남의 위나테크에서 방금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위나테크, 어젯밤 유진이 말했던 그 핵심 부품 공급사였다. 강태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뭐라고? 어제는 일방적인 통보라고 하지 않았나? 오늘 이사회에서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쪽 대표가 감히 내 전화를 피해. 그는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위나텍는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게 단순한 통보가 아닙니다, 총수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그들이 진성그룹의 신뢰도 문제를 거론하며 모든 거래를 즉각 중단하겠다고 공식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전화가 개자식들, 강태민이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한서희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태민 씨, 왜 그래요? 강태민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내저었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잠깐 실례하지. 그는 한서희를 남겨두고 레스토랑 테라스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지 못했다. 위나텍는 진성전자의 차세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모듈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였다. 그들이 빠지면 당장 다음 분기 신제품 출시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 당장 위나텍 대표 연결해. 그리고 우리 법무팀은 뭐 하고 있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해. 그가 김비서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대체 신뢰도 문제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쪽 휴대폰이 울렸다. 홍보실장이었다. 총수님, 지금 인터넷 증권 게시판이랑 소셜미디어에서 이상한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강태민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루머, 위나텍 건 말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홍보실장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진성바이오의 주력 신약 임상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라서 개미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강태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진성바이오는 그가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밀어붙인 그의 가장 큰 치적이었다. 임상 데이터 조작, 그건 그룹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헛소리 집어치워. 당장 그거 유포한 놈들 IP 추적해서 고소해. 전부 허위 사실이라고 발표해. 하지만 총수님, 찌라시 내용이 너무 상세합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나텍 건이랑 엮여서 진성그룹 내부 통제 불능이라는 기사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젯밤 차유진이 보여준 그 주가 그래프, 위나텍의 계약 해지, 그리고 진성바이오의 루머.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이것은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한 공격이었다. 대체 누가? 그의 머릿속에 경쟁사들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렇게 치명적인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터뜨릴 만한 적수는 없었다. 그 시각 강태민이 버리고 나온 펜트하우스 안. 차유진은 서재의 통제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강태민의 통화 내역, 진성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 그리고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 뉴스 속보들이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1단계가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조 실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위나텍는 완벽하게 선을 그었고 진성바이오 루머는 삼류 매체를 거쳐 이제 메이저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당황하며 고함을 지르는 강태민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강태민은 이걸 경쟁사의 소행으로 생각하겠죠.
그는 아직도 자기가 사냥감이라는 걸 몰라요. 그녀는 강태민이 홍보실에 내린 지시를 비웃었다.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라고 어리석긴. 그녀가 조 실장에게 다음 명령을 내렸다. 지금입니다. 우리가 확보한 진성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원본 파일의 일부를 가장 신뢰도 높은 경제 전문지에 익명으로 제보하세요. 루머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무 건은 어떻게 할까요?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강태민이 지금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박상무겠죠. 재무 담당이니까. 그는 지금쯤 이 모든 사태를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녀의 예상대로였다. 강태민은 홍보실장과의 통화를 끊고 곧바로 재무이사인 박상무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상무, 지금 당장 회사로 들어와 자금 상황 체크하고 필요하면 비자금이라도 풀어서 주가 방어 준비해. 그리고 이 루머 막을 수 있게 언론사 쪽에 돈이라도 뿌려. 유진은 도청장치를 통해 강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 조 실장, 지금 박상무에게 두 번째 선물을 보내세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그의 차명 계좌를 모두 동결시켰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일 있을 긴급 이사회에서 강태민의 비자금 내역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뿐이라고 전하세요. 박상무는 강태민의 아버지인 강 회장의 신복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인간이었다. 유진은 지난 2년간 그의 모든 비리 내역을 수집해왔다. 그가 강태민 몰래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강태민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잃게 될 거예요. 유진이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는 외부의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의 충신이죠. 레스토랑 테라스에서 강태민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서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태민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이 모든 부와 명예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였다. 강태민은 담배 연기를 거칠게 내뿜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냥 귀찮은 벌레들이 좀 꼬였어.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전부 밟아 죽여버릴 거야. 그는 여전히 자신이 포식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한서희를 안고 레스토랑 안으로 돌아갔다. 우리 저녁 식사마저 하지. 내일이면 다 해결될 일이야.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성그룹이라는 견고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이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아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강태민의 사무실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전날 밤 한서희와 애써 태연하게 식사를 마친 후 회사로 복귀한 그는 밤새 밀려드는 악재와 씨름하고 있었다. 위나텍의 계약 해지 통보는 단순한 공급망 문제를 넘어 진성전자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젯밤 삼류 매체에서나 돌던 진성바이오의 임상 조작설은 유진의 지시대로 원본 데이터 일부가 신뢰도 높은 경제지에 익명으로 제보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진성그룹 제2의 성장 동력은 신기루였나. 식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다. 젠장. 강태민은 최고급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홍보실과 법무팀을 쥐어짰지만 이미 터져나온 스캔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는 경쟁사 중 누가 감히 이런 일을 벌였는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바로 그때 그의 법무팀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태민은 이 와중에 그 인형 같던 아내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이 치밀었다. 차유진 거는 어떻게 됐어? 그 여자 이제라도 무릎 꿇고 합의서에 사인하겠다고 하던가
당장 처리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승전보가 아니었다. 총수님, 그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차유진 씨가, 아니, 차유진 씨 측 변호인단이 방금 저희 쪽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변호인단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강태민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위자료를 더 달라고 하던가 얼마를 원하든 그냥 줘버리고 끝내. 그는 이 귀찮은 문제를 돈으로 빨리 해결하고 싶었다. 총수님, 그게 아닙니다. 법무팀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차유진 씨 측 법무법인이 민앤양 민언양입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강태민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민앤양,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그 중에서도 기업 소송과 적대적 M&A 방어에 있어서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었다. 뭐라고? 민앤양 그 여자 아버지는 빈털털이야. 대체 누가? 강태민은 혼란에 빠졌다. 그가 알던 차유진은 이런 거물급 로펌의 문턱도 밟을 수 없는 존재였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총수님. 법무팀장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한 톤 더 낮아졌다. 차유진 씨는 이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는 말을 잇기 힘들어했다. 내용이 뭐냐고 당장 말해. 강태민이 고함을 질렀다. 차유진 씨는 총수님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귀책 사유로 총수님의 외도와 혼외자 임신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미 예상했던 거잖아. 한서희 씨는 내가 지켜줄 거야. 위자료나 더 뜯어내려는 수작이겠지. 태민은 애써 침착하려 했다. 하지만 법무팀장의 다음 말은 그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총수님의 심각한 경영상, 과실과 부정한 재산 은닉을 주장하며 법원에 강태민 총수 개인 자산 및 진성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강태민의 눈앞이 하얘졌다. 자산 가압류. 이 시점에 그 여자가 감히, 그녀는 총수님께서 고의로 진성 바이오 사태 같은 부실 경영을 초래하고 한서희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 부부 공동재산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재산 분할을 위해 총수님의 자산 처분을 즉각 동결해야 한다고.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태민은 비자금을 풀어서라도 주가를 방어하고 위나테크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차유진이 그가 가장 무시했던 그 여자가 정확히 그의 숨통을 노리고 법적인 덫을 놓은 것이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는 회사 자금은 물론 개인 자금까지 손발이 묶이게 된다. 이 미친. 그는 당장 펜트하우스로 달려가 유진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인형이 없다는 것을. 당장 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압류 신청 기각시켜 민앤양 따위에게 질 수 없어. 하지만 그의 고함 속에는 이미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위나텍 진성 바이오, 그리고 아내의 법적 공격. 이것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통제실. 차유진은 민앤양의 대표 변호사로부터 방금 걸려온 보고 전화를 끊었다. 강태민이 미쳐 날뛰고 있겠군요. 그녀의 곁에선 조 실장이 말했다. 유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죠. 그는 아직도 이게 전부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진성그룹의 재무제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난 730일간 분석한 결과물이었다. 강태민은 지금 유동성 위기에 몰렸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자산은 묶일 위기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돈을 빌리는 것.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 실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강태민이 그의 아버지 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온 우선금행과 하나글로벌 측에 긴급 대출을 요청했습니다. 최소 5천억 규모입니다. 유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우선금행과 하나글로벌, 7월 30일 동안 강태민이 그들의 은행장들과 얼마나 많은 골프를 치고 와인을 마셨는지 셀 수도 없죠. 그녀는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한 파티에서 강태민이 우선금행장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우리는 피보다 진한 형제라고 떠벌리던 모습, 유진은 그때 그들의 유착관계를 보며 생각했다. 저것은 강점이 아니라 치명적인 약점이다. 가장 믿는 곳이 등을 돌릴 때 그 충격은 가장 큰 법이다. 우리가 심어둔 하나글로벌의 리스크 관리팀장 움직일 때가 됐네요. 진성바이오 사태의 위험성을 최대한 부풀려서 대출 심사를 보류시키세요. 우선금행은 어떻습니까? 조 실장이 물었다. 그곳은 강 회장 시절부터의 관계라 더 끈끈할 텐데요. 유진은 고개를 져주었다. 더 쉽죠. 그녀가 말했다. 우선금행은 최근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RS캐피탈 이름으로 미국 법무부에 우선금행의 잠재적 부실 고객 리스트에 대한 익명의 경고장을 보내면 어떨까요? 물론 그 리스트 맨 위에는 진성그룹의 이름이 있겠죠. 조 실장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바로 헬레나의 방식이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그것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강태민은 믿었던 은행들마저 등을 돌린 것에 절망하겠죠. 절망한 쥐는 구멍을 찾기 마련이죠. 유진이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다. 그는 결국 사채시장 혹은 해외 투자자에게 손을 벌릴 겁니다. 어떻게든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때가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 전면에 나서지 않아요. 유진이 손가락을 까딱했다. 화면에 몇 개의 유령 회사 쉘 컴퍼니 이름이 떴다. 오리온 인베스트먼트, 시그너스 홀딩스, 모두 RS캐피탈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위장 법인들이었다. 강태민은 자금이 급해요. 정상적인 루트가 막히면 그는 독이든 사과라도 베어 물 겁니다. 그녀가 조 실장에게 지시했다. 우리의 위장 법인들을 통해 진성그룹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닥치는 대로 매입하세요. 그들이 시장에 내놓는 부실 자산도 전부 사들이고요. 이것이 그녀의 진짜 목적이었다. 적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그의 빚을 사들여 채권자가 되는 것. 그에게 구원의 동아줄을 내려주는 척하세요. 하지만 그 줄은 그의 목을 조를 교수형 밧줄이 될 겁니다. 유진은 지난 30일간 강태민의 서재에서, 그가 무시하는 그림 전시회에서, 그가 지루해하던 부부 동반 모임에서 진성그룹의 모든 약점을 파악했다. 그의 오만한 성격 부친에게 물려받은 인맥에 대한 맹신, 그리고 무리하게 확장한 바이오 사업의 부실함까지. 그 모든 데이터가 지금 그녀의 손에서 진성그룹을 해체하는 무기가 되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망연자실에 있었다. 믿었던 은행들은 리스크 검토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일부 인용되었다는 소식이 날라들었다.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재무이사 박상무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태민의 오만함은 그가 지난 며칠간 겪은 일련의 사태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무시했던 그 균열은 이제 대매 붕괴를 예고하는 거대한 파열음이 되어 그의 제국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사소한 문제는 이제 진성그룹 전체의 숨통을 조이는 끔찍한 유동성 위기로 번져나갔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다. 진성바이오의 임상 조작설은 단순한 루머가 아닌 금융감독원의 공식 조사 착수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다. 위나테크의 계약 해지는 나비 효과가 되어 다른 해외 공급업체들의 연쇄적인 거래 중단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진성그룹의 결제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차유진이 제기한 자산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개인 계좌는 물론 비자금을 보관하던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줄까지 막혀버렸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과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 어음을 막을 현금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무팀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다. 실종된 박상무를 대신해 임시로 책임을 맡은 재무이사는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총수님, 지금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어음을 막지 못하면 내일 아침 부도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부도 이 진성그룹이 강태민이 으르렁거렸다. 은행은 우선금행 하나글로벌, 당장 전화 연결해 아버님 때부터 우리가 그들에게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이럴 수 있어. 그는 여전히 자신이 갑의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믿었던 인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우선금행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소리를 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비서실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검토 중이라는 차가운 답변만 되풀이했다. 하나글로벌 역시 마찬가지였다. 유진이 뿌려놓은 부실 위험 경고가 정확히 작동하고 있었다. 이 배신자 놈들. 강태민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 던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악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모든 활로를 정확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대체 누구야? 누가 감히? 그의 머릿속은 경쟁사들에 대한 분노로 들끓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이혼 타이밍을 노린 경쟁자들의 치밀한 공격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결코 그 공격의 중심에 자신이 2년간 침실에서조차 외면했던 아내가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의 통제실. 차유진은 거대한 모니터로 진성그룹의 실시간 현금 흐름도를 보고 있었다. 숫자는 위태롭게 붉은색으로 전멸하고 있었다. 조 실장이 옆에서 차분하게 보고했다. 모든 은행권이 자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강태민은 정확히 24시간 안에 3천억 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1차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가 가진 패는 이제 없어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성격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자존심 때문에라도 채권단에 무릎 꿇거나 법정 관리를 신청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겠죠. 사채 시장에 손을 댈 겁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강태민은 절박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가 그토록 경멸하던 지하 금융 세계에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다. 그는 브로커들을 통해 긴급 자금을 수혈해줄 전주를 미친 듯이 찾았다. 바로 그때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망설이던 태민은 절박하게 전화를 받았다. 누구십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성그룹 강태민 총수님 되십니까? 저희는 오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총수님께서 급히 자금이 필요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오리온 인베스트먼트.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사채업자인가?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다. 3천억, 당장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대답은 거침없었다. 강태민은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내 경계심을 품었다. 조건이 뭡니까? 지하 금융의 생리는 그도 잘 알고 있었다. 공짜는 없었다. 간단합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평온했다. 진성그룹 지주사 진성 홀딩스에 대한 총수님의 개인 보유 지분 15%를 담보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강태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주사 지분 15%. 그것은 그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핵심이었다. 그것을 담보로 잡겠다는 것은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경영권 자체를 빼앗아 가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당신들 미쳤어. 그건 내 목숨 줄이야. 싫으시면 마십시오. 상대방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총수님의 목숨줄은 시장에서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선택은 총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강태민은 절망에 휩싸였다. 이것은 독이 든 사과였다. 하지만 그는 그 사과를 먹지 않으면 당장 죽게 생긴 상황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미친 듯이 서성거렸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은 이제 공포와 편집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배후를 저주했다. 바로 그때 그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서희였다. 그녀는 더 이상 승리에 도취한 여배우가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지워진 채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태민 씨,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밖에서 진성그룹 부도난다고 난리 났어. 그녀는 태민에게 달려와 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내 광고 다 끊겼단 말이야. 위약금 물어내라고 소속사에서 난리야. 당신이 책임진다며 우리 아기는 어떡해? 당신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한서희의 히스테릭한 절규는 강태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다. 시끄러워. 그가 괴물처럼 포효했다. 닥쳐. 너 때문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 차유진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진실의 일부를 내뱉었다. 물론 그는 여전히 유진이 이 거대한 공격의 배후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저 이혼 소송의 타이밍이 절묘하게 겹쳐 경쟁자들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정확히 한서희를 향했다. 나 때문이라고. 한서희가 충격받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지금 나랑 내 뱃속의 아이를 탓하는 거야. 당신이 그 여자 정리한다며. 강태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말다툼할 기력도 없었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한서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홀로 남은 강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왕국, 그의 여자, 그의 자존심.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오리온 인베스트먼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목숨줄을 담보로 잡혔다. 펜트하우스의 유진은 조 실장으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강태민이 오리온 인베스트먼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3천억이 즉시 이체되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기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계획이 예정대로 실행되었을 뿐이다. 그는 그 돈으로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하겠죠. 유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몰라요. 자신이 사채업자가 아니라 자신의 진짜 적에게 목줄을 잡혔다는 걸. 그녀는 강태민이 서명한 담보계약서 사본을 모니터로 띄웠다. 그녀는 이제 진성그룹의 최대 채권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강태민의 경영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 강태민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 파멸의 마지막 길을 터준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강태민이 오리온 인베스트먼트라는 정체불명의 구원투수에게 3천억 원을 수혈받았다는 소식은 시장에 일시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그 돈으로 당장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막고 폭락하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이 위기를 넘겼다고 다시 한번 상황을 통제하게 되었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그가 막은 것은 급한 불일 뿐 화재의 근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진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촘촘히 그를 압박해왔고 위나텍 사태로 인한 신뢰도 하락은 해외 바이오들의 이탈을 가속화했다. 강태민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히 현실을 외면했다. 이 불안감은 한서희에게 직격탄이 되었다. 진성그룹의 위기는 곧 진성그룹의 예비 안주인이었던 그녀의 위상 추락을 의미했다. 그녀를 잡기 위해 줄을 섰던 명품 브랜드들은 후원을 중단했고 예정되었던 드라마 캐스팅은 기업 리스크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인터넷 여론은 싸늘했다. 처음에는 톱스타와 재벌 총수의 세기의 사랑으로 포장되었지만 이제는 그룹을 위기에 빠뜨린 요부. 조강지철을 내쫓은 불륜녀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대중의 인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한서희는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단 한 사람 차유진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여자가 순순히 물러났다면, 이혼 소송 따위로 발목을 잡지 않았다면 강태민은 이 모든 사태를 쉽게 수습했을 것이라 믿었다. 태민이 매일같이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것도 자신을 향한 시선이 차가워지는 것도 모두 그 여자 탓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 뱃속의 아이를 이용해 이 상황을 종결지어야 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발로 직접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곳에 웅크리고 있을 패배자를 직접 만나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다. 보안 시스템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강태민이 그녀의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잊었거나 혹은 그럴 가치조차 없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한서희는 승리자의 당당한 걸음으로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그녀는 초라하고 절망에 빠진 차유진의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광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고요하고 완벽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차유진은 값비싼 실크 가운이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비즈니스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거나 잡지를 보는 대신 태블릿 PC로 복잡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이 집의 유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공간의 진정한 주인처럼 보였다. 여긴 어떻게 왔죠, 한서희 씨?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불청객의 방문에 조금도 놀라지 않은 듯 그저 귀찮은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서희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의 페이스를 되찾으려 애썼다. 그녀는 여배우였다. 연기는 그녀의 전문 분야였다. 그녀는 유진의 맞은편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았다. 내 집이 될 곳이니까 미리 둘러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직 아니죠. 유진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꾸했다. 법적으로 여전히 내 집이에요. 그 평온한 대답에 한서희의 자존심이 상했다. 차유진 씨,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요? 당신 지금 꼴이 우스운 거 알아요. 뭐가 우습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이혼, 소송 자산, 가압류. 당신 때문에 태민 씨가 이 진성그룹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한서희는 마치 자신이 진성그룹의 대변인이라도 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은 그제야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차가운 시선에 한서희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강태민 씨가 힘든 게 왜 내 탓이죠? 진성바이오 임상 조작을 내가 지시했나요? 위나텍 계약을 내가 파기시켰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냉정했다. 말장난하지 마. 당신이 이 타이밍에 소송만 걸지 않았어도 태민 씨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 당신이 원하는 게 돈이라면. 그래, 태민 씨가 처음에 준다는 거 그냥 받고 조용히 꺼져요.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한서희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냈다. 돈이라. 유진이 나지막이
그 단어를 읊조렸다. 당신은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될 거라 믿는군요. 당신처럼. 그 말에 담긴 경멸을 알아차린 한서희가 발끈했다. 뭐 나처럼 가소로워. 당신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가졌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배를 자신만만하게 쓰다듬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승리의 증표였다. 난 태민 씨의 아이를 가졌어. 당신이 2년 동안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면서도 끝내 갖지 못한 진성그룹의 후계자라고.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당신은 그냥 과거일 뿐이야.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한서희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 선언을 했다고 생각했다. 차유진은 이제 절망하며 무너져 내릴 터였다. 그러나 유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과 조소가 섞인 것이었다. 그 후계자 말인가요? 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한서희 씨, 당신 참 대단하네요.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 대한민국 톱 여배우답네요.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한서희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헛소리야. 아직도 그 연극을 계속하고 있다니. 강태민 씨 앞에서도 그렇게 실감나게 연기했겠죠. 유진은 자신이 보고 있던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화면에는 한서희의 얼굴 사진과 함께 복잡한 의료 차트가 떠 있었다. 한서희는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곳에는 청담동의 한 고급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떠 있었다. 김민주 원장, 그녀의 주치의였다. 그리고 차트 하단에 적힌 6주 전의 날짜. 진단명 자연유산, spontaneous abortion. 이게 뭐야? 한서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런 건 전부 거짓말이야. 당신이 합성한 거지. 그녀가 태블릿을 집어 던지려 했지만 유진의 다음 행동에 얼어붙었다. 유진은 태블릿 화면을 다시 터치했다. 이번에는 오디오 파일이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로 한서희 자신의 목소리였다. 김모 원장 어떻게든 막아야 해, 제발. 태민 씨가 알면 난 끝이야, 2달만. 아니, 결혼식 올릴 때까지만 비밀로 해줘. 뭐든 원하는 건 다 해줄게. 그것은 그녀가 유산 직후 절망에 빠져 자신의 주치의에게 매달리며 했던 통화 내용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가짜 임신을 무기로 강태민과의 결혼을 서두르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강태민이 그토록 원했던 후계자라는 환상을 이용해 마지막 도박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당신이 이걸... 한서희는 소파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오직 원초적인 공포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비밀이 가장 경멸했던 이 여자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유진은 무너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강태민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르겠네요.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제 한서희 위에 군림하는 심판자처럼 보였다. 그는 당신을 전리품으로 원했고 당신은 그의 돈과 지위를 원했죠.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짜라는 걸 숨겼어요. 그게 당신의 실수예요. 유진은 한서희 앞에 쪼그려 앉아 그녀의 턱을 가볍게 쥐었다. 강태민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잔인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필사적인지 알아요. 회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그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희망. 그 후계자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신을 어떻게 할까요? 한서희의 눈에서 공포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민의 지금 상태라면 그는 그녀를 죽이고도 남을 것이다. 제발
제발 그것만은.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면. 그녀가 애원하기 시작했다. 필요 없어요. 유진이 그녀의 턱을 놓으며 일어섰다. 나가요. 그녀가 현관문을 가리켰다. 내가 강태민 씨에게 이 파일을 보내기 전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비싼 옷들만 챙겨서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게 당신이 이 나라에서, 아니 이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진은 한서희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듯 말했다. 한서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자신이 들어왔던 그 문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나갔다. 강태민이 이혼을 요구했던 가장 큰 명분.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던 후계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졌다. 유진은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이었던 거짓말을 자신의 손으로 완벽하게 처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원흉 강태민뿐이었다. 진성그룹 본사 50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태민이 오리온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수혈받은 3천억 원은 거대한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잠시 막은 것에 불과했다. 그 돈은 문자 그대로 증발했다. 만기 어음을 막고 공황 매도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쏟아부었지만 근본적인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진성바이오를 넘어 그룹 전체의 회계 부정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주식은 거래 정지 직전까지 몰렸고 진성그룹이라는 이름은 이제 부실과 사기의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태민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했다. 그의 완벽하게 다듬어진 외모는 온데간데 없었고 핏발이 선 눈과 며칠간 다듬지 못한 수염, 그리고 깊은 패배감이 그를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사들 앞에서는 마지막 남은 오만함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했다. 다들 동요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애써 위험을 흉내냈다. 이 모든 것은 경쟁사들의 비열한 공격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위기를 수습할 겁니다. 그는 허공에 떠다니는 말들로 이사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사들의 표정은 싸늘했다. 한때 강태민의 아버지 강 회장의 후광 아래 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쳤던 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뿐이었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들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한 이사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총수님 말뿐인 약속은 이제 지겹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으십시오. 지금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 바이티가 아니면 채권단에 항복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항복 감히 누구 앞에서 강태민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 그 발언을 용납하지 못했다. 내가 강태민이야. 이 진성그룹은 내 것이라고. 당신들은 그저 그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이사들을 겁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 회의실의 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강태민 역시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떤 놈이 그의 욕설은 입안에서 얼어붙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차유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이 알던 혹은 강태민이 2년간 무시했던 그 차유진이 아니었다. 순종적인 실크 드레스 대신 그녀는 목까지 완벽하게 잠근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 슈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뒤로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인형 같은 공허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과 절대적인 권위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양옆으로는 조 실장이, 그리고 그 뒤로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 민해냥의 기업 법무팀 파트너 변호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질차
차유진. 강태민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중얼거렸다. 네가 감히 여길 왜 들어와? 이혼 소송 중인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는 이 모든 위기 속에서도 그녀가 여전히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존재라고 착각했다. 당장 저 여자 끌어내. 보안팀 뭐 하는 거야? 그가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유진이 뿜어내는 기세에 회의실 전체가 압도당했다. 몇몇 이사들은 저 여자가 그 민혜냥을 대동하고 나타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유진은 강태민의 발악을 무시했다. 그녀는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녀는 강태민이 앉아있던 상석을 지나 정확히 그 맞은편 회의 테이블의 반대쪽 상석에 섰다. 그녀는 겁에 질린 이사들을 천천히 한 명 한 명 훑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악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진 강태민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이사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마이크를 쓴 것처럼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리고 강태민 총수. 그녀가 남편이었던 자의 직함을 불렀다.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제가 직접 주재하러 왔습니다. 무세훈. 무슨 헛소리야. 네가 뭔데? 강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진은 그를 향해 희미한 그러나 완벽한 경멸이 담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 소개를 하죠. 그녀가 이사들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저는 RS 캐피탈, LS 캐피탈의 대표 헬레나입니다. 그 이름이 터져 나오는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헬레나, RS 캐피탈. 월스트리트와 아시아 금융시장을 공포에 떨게 한 기업 사냥꾼. 그들의 손에 걸린 기업은 예외 없이 해체되거나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구조조정 당했다. 그 베일에 쌓인 죽음의 여신 헬레나. 헬레나 탄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거짓말 헬레나는. 이사들은 눈앞에 이 젊은 여자와 금융계의 무자비한 포식자를 연결시키지 못했다. 강태민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거짓말이야. 네가 헬레나라고 웃기지 마. 그는 현실을 부정했다. 그가 2년간 완벽하게 무시했던 아내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그 정체불명의 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유진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가 조 실장에게 눈짓하자 조 실장과 변호인단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이사들에게 일제히 배포하기 시작했다. 설명해 드리죠. 유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 실장이 이사들을 향해 말했다. RS 캐피탈과 그 관계사들은 현재 진성그룹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이사들의 눈이 서류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그들이 지난 몇 주간 시장에 내놓았던 회사채와 부실 채권들이 모조리 RS 캐피탈의 이름으로 매입된 내역이 찍혀 있었다. 유진이 강태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손을 벌렸던 그 오리온 인베스트먼트 또한 제 소유입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신이 독이 든 사과인 줄 알면서도 물었던 그 구원의 손길이 사실은 적의 함정 그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 측 변호사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강태민 총수께서 오리온 인베스트먼트에 담보로 제공하신 진성홀딩스 지분 15%, 계약서상의 채무 불이행 조항 진성바이오 사태로 인한 그룹 신용도 추가 하락에 의거 어제부로 그 소유권은 RS 캐피탈로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끝났다. 강태민은 자신의 손으로 경영권을 상납한 것이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 여러분? 유진이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이사들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들은 이미 이 회의실의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는 채권단 대표이자 오늘부로 진성홀딩스의 최대 주주입니다. 유진이 당당하게 선언했다.
따라서 이 긴급 이사회에 적법한 의장으로서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녀는 테이블 끝에 서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강태민을 내려다보았다. 강태민 총수 해임 결의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차갑고 최종적이었다. 강태민은 안 돼 라는 말조차 내뱉지 못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아내를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민 총수 해임 결의안입니다. 차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이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선 두 사람 무너져 내린 왕과 새롭게 등장한 심판자 사이를 오갔다. 강태민은 몇 초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그의 얼굴이 경악을 넘어선 광기 어린 분노로 일그러졌다. 뭐라고? 그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감히 나를 해임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직도 이들이 자신의 편이라고 자신의 권력 아래 있다고 믿고 싶었다. 김이사 정 상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여자가 하는 말 못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저 여자는 헬레나의 기업 사냥꾼이라고 지금 우리 진성을, 당신들의 회사를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야. 그런데 감히 저 여자의 편을 들어. 당장 저 여자 끌어내지 못해. 그는 마지막 남은 권위로 명령했다. 하지만 이사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민의 고함에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유진이 그들의 책상 위에 던져놓은 서류 뭉치, 즉 아레스 캐피탈이 진성그룹의 최대 채권자이자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그 현실에 압도당해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미 강태민의 손을 떠났다. 유진은 강태민의 발악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치 철창에 갇힌 맹수의 마지막 몸부림을 관찰하듯이. 그녀는 강태민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이사들을 향해 있었다. 이사 여러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자 강태민의 고함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강태민 씨는 제가 회사를 파괴한다고 말했죠. 그녀가 조 실장에게 눈짓했다. 조 실장은 회의실 정면의 거대한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진성바이오의 내부 보고서였다. 하지만 증거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1년 전 진성바이오 연구팀이 임상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이 부족하며 특정 부작용 사례가 의도적으로 누락되었음을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보고서 하단에는 위험 감수하고 일정대로 진행이라는 강태민의 친필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건 한 이사가 신음했다. 그들은 이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총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에겐 성공적이라고만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들의 비난의 화살이 강태민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들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강태민 씨는 성공에 눈이 멀어 명백한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녀가 다음 자료를 띄웠다. 위나테크와의 독점 공급 계약서였다. 그리고 단 하나의 공급업체에 그룹의 사활이 걸린 신제품의 명운을 맡기는 초보적인 리스크 관리조차 하지 않았죠. 그녀는 이 모든 위기가 아레스 캐피탈의 정교한 설계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태민의 무능과 독단이 초래한 결과만을 냉정하게 제시할 뿐이었다. 이것은 경영상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명백한 배임입니다. 그리고 이사 여러분 역시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에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제 강태민을 원망하는 것을 넘어 그와 함께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건 총수님이 독단적으로
누군가 변명을 시작하려 했다. 독단적이었을까요? 유진이 그 말을 잘랐다. 조 실장이 스크린을 전환했다. 이번에 뜬 것은 복잡한 자금 흐름도였다. 진성그룹의 마케팅 예산과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이 특정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내역이었다. 강태민 씨는 이것을 경영 판단이라고 주장하겠죠. 유진이 강태민을 차갑게 쏘아보았다. 하지만 이 유령 회사의 자금은 단 한 사람을 위해 쓰였습니다. 조 실장이 다음 화면을 클릭했다. 그 유령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들이었다. 청담동의 고급 빌라 월세, 수억 원대의 슈퍼카 리스, 비용 명품 브랜드, VVIP 매장, 결제 내역. 그리고 그 모든 영수증의 수혜자는 단 한 사람 한서희였다. 강태민이 회사의 돈을 빼돌려 자신의 내연녀에게 상납한 증거가 만천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이 개자식. 한 이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가 걸린 회사의 돈이 총수의 여자 노름에 쓰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총수님, 이게 사실입니까? 회사 돈을. 강태민은 더 이상 반박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차유진이 이 모든 것을 그가 2년간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그의 비밀 장부가 그의 아내의 손에 낱낱이 들려 있었다. 유진 측의 민혜냥 변호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입니다.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총수 개인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를 알고도 묵인한 이사회 여러분께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 공은 이사들에게 완벽하게 넘어갔다. 강태민을 쳐내지 않으면 그들도 공범이 되는 상황이었다. 강태민은 자신이 믿었던 모든 이들에게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져 내린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렸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남은 동아줄을 잡으려는 듯 외쳤다. 이 모든 건 진성의 미래를 위해서였어. 후계자 나는 진성그룹의 후계자를 얻기 위해서 서희 씨는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변명이자 이 모든 사태를 합리화하는 유일한 명분이었다. 회사를 위한, 대를 잇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는 이사들의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유진의 표정은 연민조차 사라진 완벽한 무우였다. 후계자, 말입니까? 그녀가 조용히 되물었다. 강태민 씨, 당신은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기극에 놀아났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군요. 유진은 조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 실장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다. 그것은 한서희가 자신의 주치의와 절박하게 통화하던 바로 그 녹음 파일이었다. 제발, 김 원장 태민 씨가 알면 난 끝이야. 유산한 거, 제발 비밀로 해줘. 회의실에는 한서희의 절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태민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유산, 사기극, 그가 후계자라고 믿었던 그가 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존재가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끔찍한 진실. 당신은 강태민이 유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서희에게 속았고 동시에 차유진에게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의 왕국, 그의 명분, 그의 자존심. 그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는 의자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유진은 무너진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이사들을 향해 섰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판사처럼 엄숙했다. 경영 능력 상실, 심각한 도덕적 해이, 그리고 그룹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횡령 및 배임. 강태민 씨는 더 이상 진성그룹의 총수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이 심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안건을 표결에 붙입니다. 강태민 총수 해임 결의안에 동의하시는 이사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손이 올라간 것은 강태민의 횡령 사실에 가장 크게 분노했던 이사였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마치 전염병처럼 모든 이사들의 손이 하나둘씩 올라갔다. 강태민 자신을 제외한 전원 찬성이었다. 가결되었습니다. 유진이 차갑게 선언했다. 강태민 씨는 이 시간부로 진성그룹 총수를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마지막 절차가 남았다. 다음 안건입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룹은 현재 리더십 공백 상태이며 파산 직전입니다. 채권단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누가? 유진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다. RS캐피탈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로서 제가 진성그룹의 임시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그것은 질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손에 쥔 자에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강태민의 옥좌는 그렇게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아내 헬레나가 올랐다. 긴급 이사회가 폭풍처럼 끝나고 이사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창백한 얼굴로 서둘러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손으로 왕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배자를 받아들였다. 복도를 가득 채웠던 긴장감은 이제 차가운 체념이 되어 흩어졌다. 강태민은 여전히 50층 이제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CEO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는 해임되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한서희의 사기극 헬레나의 정체, 그리고 자신을 심판하던 아내의 차가운 눈빛이 뒤엉켜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사무실 문은 닫히지 않은 채 열려 있었다. RS캐피탈 소속의 보안 요원들과 법무팀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며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태민의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한때 그의 절대 권력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잡동사니 취급을 받으며 치워지고 있었다. 강태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저항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잊은 듯 했다. 그는 패배했다. 완벽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그때 복도를 울리던 구두굽 소리가 그의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유진이었다. 그녀는 이사회 회의실에서의 그 냉혹한 모습 그대로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이 사무실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그녀는 조 실장과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 문 밖으로 물러났다. 문이 천천히 닫혔다. 거대한 CEO 사무실에는 이제 단 두 사람 몰락한 왕과 승리한 여왕만이 남았다. 유진은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한때 강태민이 매일 아침 내려다보며 자신의 왕국이라 여겼을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군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녀의 평온한 목소리는 강태민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자극했다. 그는 텅 비었던 눈에 서서히 핏발을 세우기 시작했다. 증오 배신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가 고함을 질렀다. 그것은 더 이상 총수의 위험이 실린 포효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짐승의 절규에 가까웠다. 대체 왜 나한테, 우리 진성한테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가 풍기는 서늘한 기세에 참아 몇 걸음 이상 다가가지 못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내가 널 무시했어.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래서 이 모든 걸 파괴할 만큼 내가 미웠나.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사태를 치적 문제로 아내의 복수극으로 치부하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범주였다. 넌 내 아내였잖아. 우리가 인연을. 그의 절규에 유진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아내, 그녀가 그 단어를 비웃듯 되뇌었다. 당신에게 아내라는 게 존재하긴 했나요? 그녀가 강태민에게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에게 난 몰락한 처가의 볼모이자 당신의 제국을 장식하는 가장 값싼 트로피였을 뿐이죠.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인간으로 대한 적이 없어, 강태민 씨. 그래서 복수한 거야, 겨우 그 이후로. 강태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이 거대한 파멸의 이유가 그저 자신의 무관심 때문이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다. 복수,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끝까지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그 오만함이에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마치 그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재는 듯했다. 당신이 내게 왜냐고 물었죠. 대답해 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회계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듯 냉정하고 건조했다. 이건 감정적인 복수극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인 집행이었어요. 집행. 그래요, 집행. 유진은 사무실을 천천히 가로질러 이제는 그의 것이 아닌 책상에 가볍게 기댔다. 당신은 당신이 나를 2년간 이 펜트하우스에 가뒀다고 생각했겠죠. 완벽하게 통제하고 무시하면서. 하지만 틀렸어요. 그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내가 당신을 관찰한 거예요. 그녀의 고백에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7일 30일, 당신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 앞에서 스스럼 없이 통화하고 서류를 방치하고 파티에서 당신의 무능한 측근들과 주정을 부리던 그 모든 시간. 나에게 그 2년은 고통이나 인내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강태민 씨, 그건 완벽한 목표 분석의 시간이었죠. 그녀는 강태민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이 서명하는 모든 문서, 당신이 통화하는 모든 상대, 당신이 숨겨둔 모든 비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분석하고 있었어요. 교짓말, 거짓말이야. 네가 어떻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가 바보 취급했던 인형이 사실은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던 암살자였다는 진실을 당신은 궁금해 한 적이 없죠. 몰락한 집안의 딸, 차유진이 결혼 전에는 뭘 하던 사람이었는지, 내가 왜 리히터의 그림을 보며 그 추상적인 색채의 배열이 아니라 물감의 화학적 배합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는지. 그녀가 조소했다. 나는 경영학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과 암호학을 전공했어요. RS 캐피탈은 내 아버지의 회사가 무너지기 전부터 내가 준비하던 나의 왕국이었고요. 강태민은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그럼 내 아버지 때부터. 그래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짓밟고 나를 전리품으로 요구했을 때 난 절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했죠. 적의 심장부로 이렇게 쉽게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서. 당신들은 나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당신들 성벽 안에 트로이 목마가 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2년간 당신들 스스로 성문을 활짝 열어주었죠. 당신의 그 지독한 오만함으로 강태민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책상을 붙잡고 겨우 몸을 가누었다. 그래서 한서희 일은, 그건 그저
계획을 조금 앞당긴 계기일 뿐이에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을 잘랐다. 당신이 내게 이혼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진성그룹은 무너졌을 거예요. 좀 더 천천히 고통스럽게. 당신은 당신 아버지보다 더 무능했고 더 오만했어요. 진성바이오라는 신기루의 그룹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내가 위나테크와 바이오 임상 데이터를 건드린 건 당신의 가장 썩은 환부를 도려낸 것뿐이에요. 당신의 배신은 그저 내게 명분과 속도를 더해준 것에 불과해요. 왜 강태민이 다시 중얼거렸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네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알았다면 유진이 그의 말을 비웃었다. 뭘 어쩔 수 있었는데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내 말을 믿지도 않았을 테고 설령 믿었다 해도 나를 어떻게든 제거하려 했겠죠. 그녀는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섰다. 그녀는 이제 이 패배자와 더 이상 나눌 이야기가 없었다. 당신은 나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에요, 강태민 씨. 그녀가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은 나를 아예 평가조차 하지 않았죠. 그녀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 그게 당신의 패인이에요. 당신은 당신이 만든 차유진이라는 인형의 허상과 싸우다가 스스로 파멸한 겁니다. 문이 열리고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복되는 조 실장과 새로운 임원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리하세요. 그녀가 짧게 명령했다. 텅 빈 사무실 자신의 왕국이었던 그 공간에 홀로 남은 강태민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렸다. 그의 울음소리는 방금 처리된 CEO 사무실 밖으로 한 발짝도 새어나가지 못했다. 강태민이 경비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쫓겨난 CEO 사무실에는 기이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그가 남기고 간 광기와 분노의 잔향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빠르게 흩어졌다. 50층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로웠지만 이제 그 풍경을 내려다보는 주인은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다. 차유진은 자신의 승리를 만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사무실의 중심에 서서 지난 730일간 자신을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의 무게를 조용히 털어냈다. 조 실장과 RS 캐피탈의 법무팀이 신속하게 사무실로 들어와 남은 절차를 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아니었다. 진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었다. 대표님, 아니 회장님.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호칭은 아직 낯설었지만 피할 이유도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원했고 계획했으며 마침내 쟁취했다. 그녀는 조 실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강태민 씨와 한서희 씨에 대한 법적 절차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공모 그리고 사기. 단 하나의 혐의도 빠뜨리지 마세요. 그들이 진성그룹에 입힌 모든 손해를 그들 개인에게 철저하게 물을 겁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것은 명령이자 새로운 질서의 첫 번째 선포였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모든 언론의 한 면은 진성그룹 강태민 전 총수 8천억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전격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강태민의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초췌하고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다. 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내연녀 한서희에게 상납하고 진성바이오의 임상 데이터 조작을 직접 지시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가 굳게 믿었던 아버지 시대의 인맥도 그가 쌓아 올린 부도글을 법의 심판대에서 구해주지 못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한서희 역시 몰락을 피하지 못했다.
가짜 임신 스캔들은 그녀가 톱스타로서 쌓아 올린 모든 명성을 한순간에 제로 만들었다. 그녀는 사기 및 공갈 미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고 모든 광고와 드라마에서 퇴출당했다. 그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울부짖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렀다. 한편 진성그룹 임직원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왕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기업 사냥꾼 헬레나가 올랐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대규모 감원과 핵심 자산 매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며 숨을 죽였다. 유진은 취임 첫날 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했다. 본사 대강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적개심,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엉켜 있었다. 유진은 단 한 명의 수행원도 없이 단상 위에 홀로 섰다. 2년간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던 그림자가 아닌 절대 권력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강당 전체에 낮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차유진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2년간 총수 사모님으로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아레스 캐피탈의 대표 헬레나 역시 접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그 예상 밖의 정직함의 직원들은 오히려 술렁였다.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압니다. 그녀는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저 기업 사냥꾼이 이 회사를 조각내어 팔아치우고 여러분을 모두 거리로 내몰 것이라 생각하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전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전 파괴자가 아니라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진성그룹의 현재 재무 상태를 적나라하게 띄웠다. 강태민의 분식회계로 가려져 있던 거대한 부채와 손실이 드러났다. 진성그룹은 썩었습니다. 강태민 전 총수의 독단과 무능, 그리고 그에게 기생하던 부패한 세력들이 이 거대한 조직을 안에서부터 병들게 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모두가 함께 죽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즉시 진성바이오를 포함한 모든 부실 계열사는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강태민 총수가 개인적인 과시욕으로 벌여놓은 모든 비핵심 사업은 매각할 것입니다. 강당 여기저기서 얕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를 피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약속합니다. 이 구조조정의 기준은 라인이나 인맥이 아닌 오직 능력과 성과가 될 것입니다. 강태민 총수에게 부역하며 이 회사를 병들게 한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일해온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은 제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강태민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성그룹에는 차유진의 시대도 없을 겁니다. 오직 실력과 원칙이 지배하는 진성그룹의 시대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났지만 우레와 같은 박수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강당을 지배하던 공포와 적개심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 인식과 어쩌면 이 냉철한 리더가 회사를 살릴 수도 있겠다는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선 새로운 회장이 적어도 거짓말쟁이나 위선자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몇 달이 지났다. 진성그룹은 유진의 칼날 아래 혹독한 겨울을 보냈다. 그녀의 말대로 진성바이오는 해체되었고 강태민의 흔적이 묻은 수십 개의 사업부가 정리되었다. 수천 명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격렬한 저항과 비난이 있었지만 유진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환부를 도려냈다. 그녀는 강태민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던 임원진을 모두 해고하고 그 자리에 능력 있는 실무자들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켰다.
2년간 그녀가 펜트하우스에서 분석했던 것은 강태민의 비리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숨겨진 인재들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적처럼 회사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거품은 꺼졌지만 핵심 사업인 진성전자는 다시 경쟁력을 회복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헬레나의 무자비하지만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 방식에 오히려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진성그룹은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늦은 밤 50층 회장실. 유진은 그날의 마지막 보고서 검토를 마쳤다. 조 실장과 비서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다. 광활한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 남아 있었다. 2년 전 그녀가 그림자처럼 갇혀 지내던 70층의 펜트하우스와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이곳은 그녀의 힘, 그녀의 의지 그 자체였다. 그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서울의 야경과 비슷했지만 이제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펜트하우스의 유리는 그녀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이었지만 이곳 회장실의 유리는 그녀가 지배하는 왕국의 경계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에 무시당하던 아내, 차유진도 복수심에 불타던 헬레나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과 계획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차유진 그 자체가 되었다. 그녀의 심장은 승리에 도취하에 뜨겁게 뛰지 않았다. 그저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하며 가장 냉철하게 정해진 궤도를 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30일간의 완벽한 위장치밀했던 계획, 그리고 거침없는 집행. 이 모든 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다. 그녀는 잔에 담긴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강태민과 한서희가 무너진 자리에 그녀가 세운 새로운 질서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